63번 같은 문제를 풀 때 방법이 없어. 내가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뭔 알겠나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것이 9개가 있습니다. 세 개를 선택하여 나타내는 모양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놈 문 닫아주고 유형 1번 같은 모양이 있을 거고 2번 같은 모양도 있을 거고 1도 아니고 2도 아닌 모양이 있어.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색칠을 어떤 식으로 색칠하냐, 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모양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지? 9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색칠합니다. 아무 내용이 없네요. 색칠에 규칙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색칠할 방법은 9C 3이 있다 이거지. (84가지가) 있네. 이건 작성을 해야 되겠지. 분모가 84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모양, 이 모양 두 가지 개수 세고 이 모양, 이 모양 개수 세고 나머지의 개수는 나머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죠. 다시 말해서 이걸 셀 때 정확하게 세지 않으면 이제 이 문제는 답이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왜냐면 그 외의 모양은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다고 봐야지. 모양이 많잖아.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뭐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고, 뭔만 알겠어. 세 개가 떨어진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건 일일이 센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나오면 요것이 없더라도 여기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겠지? 그 다음에 모양을 다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이거 대신에 모양을 나올 수 있는 모양을 다 알려주고 셀 건데 우리는 얘네들에 대한 생각은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자, 이거는 몇 가지? 3가지, 이것도 3가지. 그럼 요거 3가지, 얘는 6가지. 그러면 요 모양은 몇 가지가 나온지를 생각을 해야겠지. 자, 요 모양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떻게 생긴 게 제일 빠를 것이냐 이 생각을 해야겠지. 나는 지금 얘를 색칠하다 보니까 이걸 칠하다 보니까 이 4개 박스가 생겨나네. 그러겠지. 이 4개가 나오면 4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네. 이 박스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4개겠다 이거지. 그래서 16가지. 끝났네. 그럼 끝났다고 봐야지. 표가 작성이 됐습니다. 요게 틀리면 완전 틀려지는 거고, 만약에 이게 틀리면 왜 틀리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돼. 넘어가 되겠지? 어떻게 센지만 특징을 알면 되겠지? 이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고요? 모양 다 알려주고 했어요? 만약에 이제 요거에 대한 것이 또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거를 더 세분화 시킬 수도 있지. 뭐 예를 유형 3을 줄 수도 있고 유형 4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지. 만약에 그 모양이 나오면 또 그 모양을 또 세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일일이 우리가 다 세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이거죠. 됐어요? 이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웃하는 변이 이런 변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변. 이웃하는 변이 이웃을 하냐 안 하냐가 이 문제는 중요하거든. 모양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이니까 이 이웃하는 것이 몇 개 있느냐가 점수일 수도 있어요. 변수일 수도 있다. 그렇지? 이웃을 하나도 안 하는 경우에 점수를 줄 거고 하나 이웃하는 것도 줄 거고 2개 이웃하는 것을 줄 거다 이거지. 그러겠지? 그럼 뭐가 좀 쉽냐 어렵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모두 이웃 안 한다가 쉬울 것인지 하나 이웃 한다가 쉬울 것인지 2개 이웃은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2개 이웃은 제일 쉬워. 하나 이웃하고 전체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생각을 좀 그림 모양 그려봐야 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다음 4번. 자, 그림과 같이 어느 지역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관람지가 있는데 연결 도로망이 있는데 어느 여행사에서 P 지점을 출발하여 A, B, C, D 5개 지점 모두 방문하거나 일부만 방문하면서 한번 방문한 관광지는 다시 지나지 않고 한번 방문한 것은 다시 지나지 않고 Q 지점에 도착하는 7가지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관광지 7가지. 왜 7가지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한 관광지를 방문할 때마다 14,000의 지불을 부과하여 각 관광 코스별 관광 요금을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A, B, E, Q로 왔으면 하나, 둘, 3개 했으니까 이만큼의 돈을 요금 냈다 되겠네요. 한 의미로 7개 관광 코스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한 관광객이
한 관광객이 임의로 7개의 코스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관광 코스의 요금을 확률 변수로 할 때 구하시오. 그냥 코스에 이게 이 코스가 총 7가지 코스가 있는가 본데 그 코스에 대한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얘기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한번 코스가 지금 7가지 코스가 어떻게 나온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그러겠지? 일단 무조건 A하고 E는 지납니다. 그러겠지? 그럼 코스가 제일 짧은 게 지금 이렇게 코스가 있고 3개. 그 다음에 4개짜리가 하나, 둘, 3개. 맞나요? 지금 코스가 3개짜리가 있고 코스가 4개짜리가 있고 코스가 5개짜리가 있다 이거야. 이 변수를 나는 y라고 넣겠습니다. 일단 문자가 x란 문자가 요금이 x니까 그러지? 그러면 3개짜리가 한 번 있고 4개짜리가 몇 번 있어? 자, 4개짜리 하나, 둘, 3개 있네요. 일단 그러면은 5개짜리가 몇 번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정상이야. 만약 이게 안 나왔다는 것은 앞을 잘못 풀었다는 소리가 되겠지. 5개짜리 하나, 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A, C, D. 아,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나왔네요. 그러면 요거 7분의가 되고 요놈의 변수가 지금 확률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 변수가 지금 y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x는 y는 얼마야? y는 13,000, 14,000 x가 되겠고 다시 요거에 대한 평균이니까 요놈의 평균을 뭐 7라고 하면 7을 하면 요놈에다가 뭐 한다? x에다가 다시 틀렸어 x가 14,000 y가 되고 g는 1000분의니까 14 y가 되겠네요. 그러겠지? 그러면 이 y만 구하면 이 g를 구할 수가 있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작성하는 건데 변수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까? 보통 변수는 우리가 변수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 변수는 제일 쉬운 걸 잡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 변수는 코스 개수가 변수가 되겠지 일단. 다음. 자, 12화의 의미와 인정사 R에 대하여 함수 F를 이렇게 놨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 도대체 이 식이 어떤 식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NCR, PR, Q에 M-R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고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항 분포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독립시행. 알겠습니까? 이것만 보면 FR은 독립시행이고 그거에 대한 시그마 값이니까 얘는 이항 분포 쪽이다. 그래서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FR이 뭐다? 확률이다 이거야. FR이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를 판단하고 있어야 되고 얘를 정확하게 어떻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냐면 10CR에 P의 R제곱 Q의 10-R제곱으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이 정확한 폼이 되는 거야. 만약 이 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요 폼하고 따르게 식을 적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요 식이 의미하는 바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달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요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P가 지금 2분의 1에 Q가 2분의 1 작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그대로 떨어졌네요. 다시 말해서 얘는 총 시행이 변수가 현재 R로 되어 있습니다. 변수가 R인 이항 분포를 따를 것이고 현재 횟수는 10이고 확률은 2분의 1이 된다. 이거죠.
그럼 요놈이 지금 EX는 MP5고요. VX는 MPQ 2분의 5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거지. 요거는 2R 제곱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2R 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분산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거지. VR 플러스 EX의 제곱 이래 되겠죠. 이 말이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만 판단하면 됩니다. 틀릴 문제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면 선생님 두 가지 흐름으로 간다고 했지. 두 가지 흐름이 뭐냐면 이항 분포로 갈 거냐, 이항 분포로 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 이항 정리로 풀 건지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연습이 될 거야. 현재는 이항 분포에서 마무리 끝나는 거고 이항 정리로 갈 수도 있다고 했죠. 요식 자체가 다르게 형성이 되면 이항 정리로 간다고 했죠. 다음 96번. 자, fx는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fx는 연속이고 0보다 커요. 0보다 크고 연속이고 그래프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다음은 직선 x는 0, x는 1, y는 0, fx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우리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한 값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0부터 1에서 fx의 최대값을 C라고 하면 00, 10, 00, 10, 1C, 00, 10, 1C, 0, 1에서 최대값이 C라고 나네요. 최대값이 0C. 그러면 이 안에 그래프가 있단 소리겠지. 어떻게든 그래프가 이렇게 있단 소리겠잖아요. 그러겠지. 그런데 지금 여가 0이고 여가 1이잖아요. 그렇지? 삼각형은 아니겠지만 요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잖아. 0부터 1까지 확률 밀도 함수니까 확률 합이 1이 나와야 돼. 만약에 이게 삼각형으로 했다 하면 요 높이가 맥시멈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넓이가 1 나와야 되니까. 근데 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지. 삼각형이 아니라 다른 모양일 수도 있는데 C가 최대값이라 했으니까 요 놈이 뭐부터 가능하겠어? 얘를 가장 크게 넓이를 가장 높이를 낮게 설정한다 하면 C 값이 얼마가 될 거야? 1이 되겠죠. C의 값의 범위는 1부터 2까지만 떨어지는 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거죠. 요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럼 C가 1이 된다고. C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1부터 2까지만 떨어지는 값이 되겠더라 이거고. 요 정도는 생각하고 문제를 가자 이 말이죠.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내부의 임의로 찍은 점이 fx 아래에 위치할 확률은, 곡선 아래에 위치할 확률은 얼마다?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찍은 점이 요 사각형 내부에 요 사각형 안에 내부에 점이 있어.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찍은 점이 fx 아래 이 안쪽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거래. 뭔지 알겠지? 그러면 요 점의 확률은 이것 분의 이것이 되겠죠. 이것 분의 이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S가 뭐야? 둘러싸인 넓이를 S라 놨네. 이거 X는 0, X는 1, Y는 0, fx 둘러싸인 요걸 S라 놨네. 그러겠지? 그리고 요 넓이는 얼마여야 돼? C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있을 확률은 C분의 S가 되겠네. 그러겠지? 다른 수학적 내용이 없고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를 하라 이 말이 되겠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부의 n개의 점을 임의로 찍습니다. 여기 내부에다가 n개를 찍었어요. 찍으면 fx 아래에 위치할 점의 개수가 x개, x의 확률 분포는 뭘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르겠지.
n개 찍었는데 그거의 확률이 c분의 s 이 말이 되겠네.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n분의 x는 n에 한없이 커질 때 뭐에 가까워질 것이다? 뭐에 가까워질 것이다? 요거에 평균에 가까워질 것이다. 맞나요? n분의 x는 확률이니까. 맞나요? 그러면 평균 c분의 뭐야? 자, c분의 s 확률은 내부에 n개의 점을 임의로 찍었습니다. n의 c분의 s n분의 x가 확률이고 c가 뭐지? c가? 전체 넓이? 4번일 것 같은데 요게 조금 애매하네 지금. n분의 x는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한없이 커지면 그거의 확률하고 똑같아진다 이 말인데 확률은 c분의 s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일까? 답이 될 만한 놈은 요것밖에 없잖아 이제. 요게 맞다면 요 놈이 돼. c는 뭐지? c는 전체 넓이 요 넓이 n분의 x는 여기 들어갈 확률 전체 넓이에 요거의 확률을 구한다 요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s는 근사적으로 뭐임을 알 수 있다. 아 가구나 가고 이게 확률이네요. s는 요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근수의 법칙이 왜요? 얘가 뭐가 되냐면 확률이잖아. 확률은 얼마냐면 c분의 s가 되겠죠. c분의 s. 그래서 s는 근사적으로 s는 n분의 cx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요 말이겠네. 응? 확률 자체가 n분의 x가 앞에서 구한 c분의 s가 똑같아서 s란 넓이는 근사적으로 n분의 x 곱하기 c가 되겠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됐겠고 이는 질문 있으면 해라. 1등급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안 풀었어? 풀라고 했는데. 예? 20? 25, 26? 일단 요거 하나 하고 가봅시다. 자, 이 증명이 학교 선생님이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모르겠어. 아주 과거에 25년도 거잖아요. 이때는 나왔다가 요즘은 최근에 그 후로는 이 증명 과정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 지금 통계 쪽이 좀 쉽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을 더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어려운 것을 좀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지에 대한 건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시키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았다 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아마도 이 증명 과정을 좀이라도 보여준다면 요거에 관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EX랑 VX가 왜 이항 분포가 EX를 NP로 풀 수 있고 분산을 NPQ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이해됐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EX는 지금 EX는 평균이니까 평균은 요놈이 뭐야 지금 이거 확률이야. 그럼 앞에 변수가 뭐였어? R이었겠죠. R.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지. 자, 뒤에 거를 어렵게 읽으면 안 돼. 쉽게 읽어. 뒤에 거를 쉽게 읽으라고 해. 그래서 요렇게 요놈을 가로로 시그마를 풀어갖고 쓴 겁니다. 됐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왜 어렵냐면 변수가 두 개입니다.
변수가 두 개에서 힘들어. 그래서 변수가 두 개인 놈을 변수 하나로 바꿔야 됩니다. 그 식이 뭐냐? 그 식이 우리가 조합에서 공부했던 뽑고 뽑는 것이 있었어요. 뽑고 뽑는 거. 어떻게 뽑았냐면 이렇게 뽑는 거 있었죠. nc1, n-1c, r-1. 기억납니까? 한 명을 뽑고 일단 한 명을 뽑고 나머지에서 r-1명을 뽑았다. 이 말하고 일단 r명을 뽑고 r명에서 한 명을 뽑았다는 말이 똑같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우리가 달리기 선수들 다 뽑고 마지막 주자를 한 명 다시 뽑았다 이거야. 우리 반 대표단을 뽑고 그중에 짱을 뽑았다 이런 소리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누가 변수가 되냐면 이 r이 변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변수가 두 개고 얘는 변수가 하나야. 이놈을 이렇게 바꾸자 이 말이 되겠습니다. 뭔만 이해되냐 지금? 그 식을 지금 보여주는 중이라고 지금. 뭔만 알겠지? 얘랑 더하면 뭐가 돼? 얘랑 더하면 r-1이지. 그래서 분자가 지금 n팩이 아니라 n-1팩이 맞는 말이고 n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 식이 지금 n에 n-1c r-1로 바뀌었다 이 소리가 되겠어요. 뭔지 알겠지? 이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면 좀 더 기억하기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변수식을 다 얘네들을 다 뭘로 바꿀 거야? n으로 다 바꿀 거야 지금. n으로. 그래서 얘가 n으로 묶어지고 지금 요식 자체가 변화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요 틀이 맞는가 확인을 해보면 지금 뭐가 빠졌어 지금. 자, 잘 봐. 얘가 n-1이니까 PQ의 개수가 n-1개 맞아 떨어진 거야. 근데 여기는 PQ가 몇 개 있어? n개 있지. PQ가 몇 개 있어? n개 있다고. 다시 말해서 지금 요 식하고 지금 요 식이 지금 같지 않아. 요 식하고 요 식이 같지 않다고. 뭐가 빠졌어? P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쪽에 지금 NP가 먼저 앞으로 빠진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리고 요 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 놈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확률의 합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항 정리가 되겠다 이 말이야. 이항 정리가 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Q하고 P를 더해서 n-1제곱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P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니? 됐어요? 한 번은 적어봐야 됩니다. 아주 막 어려운 식이 아니야.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뭘 알아야 돼?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습니다. 분산은 얘보다 더 복잡합니다. 분산식은 좀 더 복잡해. 뭐가 있으니까 R제곱이 있잖아요. R제곱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꽤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이 식은 한 번은 적어볼 필요가 있어. 서술형으로. 얘기했습니다. 서술형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 문제가 좀 어려워서 어떤 식으로 등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냐면 이 n을 횟수를 좀 적게 줘. n을 한 3 정도 줍니다. 그 뭐만 계산하면 돼? R0부터 R3까지 계산하면 되니까 확률 4개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형태상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에 대한 증명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n이 3이면 여기서 n이 3이라고 하면 ex가 나중에 뭐가 등장해야 돼? 3p가 등장하게끔 하는 요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줘서 요게 지금 ex가 3p가 됨을 보여주는 과정도 있다 이거지. 뭔만 이해되니? 그래?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쉬워. 왜냐면 얘를 직접 계산할 수 있어. 요 방법 아니더라도. 방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얘기했어요. 요거 뭐라고? 주관식으로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주관식으로 적어보시라고요. 여기에 있는 요 식은 다 안 써도 되잖아. 한두 개만 적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지금 요렇게 바꾸고 요 놈을 요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지금. 두 가지 핵심이야. 요 식을 요렇게 작성하고 지금 요것이 식이 바뀌는 과정은 요 놈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식은 요거 대신에 요거 써도 그냥 관계없어요.
똑같은 식이야 지금. 요 식하고 요 식이 똑같은 식이라고. 근데 요놈을 좌변에 써야 되고 요놈을 우변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좌변 우변 요것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 요놈을 이렇게 바꾸는 게 목적이니까 변수 2개짜리를 변수 1짜리를 바꾸는 게 목적이 된다. 됐나요? 이거는 뭐 거의 연산 문제인 것 같고 20 몇 번? 20 몇 번? 25번? 25번, 26번? 거의 같은 문제인데? 둘 중에 하나 푼다고 몇 번을 푸고 싶냐? 25번 봅시다. 자, 주사위 A에는 1, 2, 4,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 2, 3, 4가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두 주머니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한 다음 시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나오는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 됐습니까? 문장을 읽어가지고 요놈을 정리정돈을 하고 얘를 어떻게 분포를 만들어내라 이런 소리야 보통.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3분의 1에 대해서는 A에서 2개의 공을 꺼내고 3의 배수가 아니면 3분의 2에 대해서는 2개의 공 동시에 꺼내면 돼도 2개네. 꺼낸 2개의 공이 적혀있는 수의 차를 기록한 후 공을 꺼낸 주머니에 이 2개의 공을 다시 넣습니다. 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차를 기록하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 시행을 2번 반복하여 기록한 2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이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거래. 그렇지? 그러면 x바가 차니까 x바라는 것은 x1 더하기 x2가 있고 얘를 2로 나눴다 이 말이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구하라는 소리는 이 확률을 구하라는 이 소리가 되겠지. 그럼 x1, x2는 차이니까 현재 차이가 될 수 있는 수는 얘가 얼마가 돼? 2개 동시에 꺼냈으니까 1 아니면 2가 되겠죠. 얘도 뭐가 돼?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자가 4가 돼야 되니까 1 더하기 3이 되거나 2 더하기 2가 되거나 요 2가지 케이스네요. 그럼 첫 번째 1, 3이 되는 경우는 2번을 했죠. 2번. 횟수가 2번이잖아 지금. 첫 번째 시행이 있고 두 번째 시행이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시행에서 얘가 걸릴 수도 있고 두 번째 시행은 얘가 걸리면 그 다음에 얘가 무조건 걸려야 되는 거고. 그러겠지? 1, 3, 1 이건 확실하지? 두 번째 2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네. 2 이럴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그럼 계산을 지금 두 번째 2는 몇 번을 해봐야 되냐면 3번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뭔 말이야? 일단은 첫 번째 시행에서 3분의 1에 대해서 주사위 3분의 1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차이가 1이 된다는 소리는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32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가 되겠네.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는 3분의 2에 대해서는 얘는 4씨 6개 중에 차이가 3이 돼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6분의 1이 돼야겠다 이 말이 되겠네. 이게 됩니까 지금? 뭔 말 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얘가 자리 바꿀 수가 있겠네요. 됐지?
두 번째로 이 2가 나오는 경우는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거 곱하기 2. 됐지?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것은 차이가 2가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 3분의 1에 대해서 한 가지 3분의 1 요놈의 제곱이 되겠고, 오른쪽에 3분의 2에 대해서 차이가 2가 되는 것은 하나 두 가지가 되겠네요. 6분의 2 3분의 1이 되겠네요. 3분의 1에 대해서 제곱. 그리고 이 2는 3분의 1에 대해서 3분의 1 3분의 2에 대해서 3분의 1 거기 케이스가 두 개.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거지. 여기 내용은 그냥 뭐 확률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표 작성하는 하나의 확률이라고 보면 돼. 그러지? 원래는 이제 요걸 가지고 좀 더 문제를 더 만들어내려고 했으면 요놈을 이제 분포로 만들어야겠지. 분포로 만들었으면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차이가 합이 두 개를 꺼냈으니까 일단 차이가 최소가 2이고 1, 2, 3이니까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네요. 그럼 그렇게 문제를 냈으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됐을 거라고. 그걸 다 구하기 힘들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구하라 이 소리가 된 거야. 엄마는 알겠죠? 이해되죠? 뭐 이상하니? 만약에 선생님 틀렸을 수도 있어. 연산이 뭐 잘못될 수도 있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 엄마는 알겠지, 이누야? 왜? 알겠어? 일단은 요놈은 이제 계산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 과정이 중요하겠지, 요 과정. 요 과정만 이해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돼요. 단 요런 계산이 좀 길잖아, 복잡하고 연산이 틀릴 수도 있어. 너희들이 차분하게 써야 됩니다. 한번 놓치면 안 되잖아, 보통 우리가. 3분의 1을 3분의 2로 써버리면 그때부터 틀려버리잖아. 그러지? 다행히도 객관식이면 우리의 그런 연산적인 실수는 보통 얘네들도 연구를 합니다. 보통 객관식도 연구를 해. 객관식을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써서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걸로 계산해가지고 답을 뽑아내. 그거는 연구가 많이 된 거야. 근데 지금 객관식 답이 뭐냐면 81분의 11, 13, 14, 15, 17, 19 이렇게 써졌잖아. 이렇게 써진 것은 연산적인 연습을 한 건지 아니면 답을 하나 설정을 하고 81분의 17이 답이야. 그럼 그에 가까운 그냥 숫자를 써진 경우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말도 안 되게. 우리는 곱하기 형태로 등장하면 실은 한 칸 차이가 잘 안 나거든. 얘는 더하기가 많으니까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엄마는 알겠지? 틀리면 어디서 틀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런 문장을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요 분류 작업 하는 것까지가 일단 목적이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처음에 이 케이스 분류부터 먼저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잘 안 틀릴 거라고 해. 시간 되니까 이거 하나 더 해봅시다. 주머니 A에는 숫자 1, 2가 하나씩 적혀있고 2개의 공이 들어있고 A에는 1, 2 하나씩 적혀있고 2개의 공이 들어있고 B에는 3, 4, 5 하나씩 3개의 공이 들었어요. 다음 시행을 3번 반복합니다. 확인한 후 3개의 평균을 X바라 했어요. 2개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확률상 2분의 1씩이고요. 하나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어. 근데 2가 됐네요. 3개의 합이 x1, x2, x3를 더해서 평균이 x바하고 요놈이 2가 됐다. 이 말이 되겠죠? 합이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6이 되는 케이스를 다 적어달라. 이 말이 되겠죠? 3개를 더해서 6이 되는 경우는 5가 들어가면은 안 되겠네. 5는 안 돼. 4는 4, 1, 1이 있고 3은 3, 2, 1이 있고 2는 2, 2, 2가 있네요. 요거 적다 틀려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겠지? 이런 케이스를 3개 있으니까 얘네를 뭐 할 거야? 나열은 나중에 할 거고 나열은 나중에 할 거고 여기를 4를 뽑았네. 요놈을 2를 뽑았네. 2를 뽑았네. 4를 뽑았네. 3분의 1 2분의 1에 대해서
2분의 1은 뭐야? 주머니 임의로 하나 뽑았지? 그러겠지?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주머니 임의를 뽑은 것은 똑같네. 2분의 1이 3번 왔으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을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하고. 그럼 4를 뽑아서 3분의 1, 2를 뽑아서 2분의 1, 1을 뽑아서 2분의 1. 그 다음에 주머니를 임의로 골랐어. 그 다음에 4, 1, 2를 나열을 했어. 어떤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놈을 다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px바가 2일 확률이 되겠네요. 됐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요걸 하나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8개의 칸에 숫자 0부터 7까지가 적어졌고요. 숫자 0이 적혀있는 칸에 말이 놓여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 이상이면 말을 화살표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 이동시키고 3 이상이면 한 칸. 3 이상은 3, 4, 5, 6, 3분의 2의 확률입니다. 나오는 수가 3보다 작으면 3분의 1에 대해서는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한 칸. 어려운 말은 아니네요. 한 칸 한 칸이니까요. 4번 반복하는 말이 도착한 칸에 적혀있는 4번이니까 4번만 움직였단 소리지. 4번 움직였다는 소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데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3번 한 번 3번 한 번이면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겠지? 2번 2번이면 여기 놓여있을 수 있는 곳이 4군데네요. 4군데 4번 반복한 후에 도착한 칸에 적혀있는 수를 확률 변수를 하겠네요. 확률 변수가 0, 2, 4, 6이야. 거기에 대한 확률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겠지? 끝났네요. 자, 변수가 지금 0, 2, 4, 6이거냐고. 일단 제일 쉬운 데가 지금 4가 제일 쉽네. 일단 4는 다 나왔어. 다 나왔어. 4개 중에 4개가 다 나왔어. 3분의 1이 4번, 3분의 2가 4번 이 말이잖아요. 2하고 6은 3번 한 번. 4번 중에 3번이 2가 어디냐면 이쪽으로 갔으니까 3분의 2가 3번, 3분의 1이 한 번. 6은 반대로 하면 되겠지. 4시 3이고 3분의 2가 한 번, 3분의 1이 3번. 0은 2번. 4시 2에 3분의 2에 2번, 3분의 1이 한 번.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를 다 계산하라는 소린지 느낌상은 이 정도면 계산하라는 소린데 요식 자체가 지금 요식 자체는 NCR로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이항 분포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항 정리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야. 자,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4시 2잖아. 우리가 지금 이항 정리는 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px가 r일 때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 일반형이야. 그런데 지금 ncr의 표현이 일단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항 분포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산 확률 분포란 소리야. 이 정도 계산, 4개 정도는 계산해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